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러시아 증시의 MSCI 신흥국 지수 제로 국내 증시 반사 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낙폭과대 바닥권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3월 3일 목요일 코스피 지수는 43포인트 오른 2747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나흘 연속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지수도 16포인트 오른 91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지난 2월 중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가격대까지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금일 좀 특징적인 부분이요, 코스닥 지수에 이어서 코스피 지수도요, 2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했다. 좀 의미를 부여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것이 코스피 시장의 일봉 모습인데요. 지난 2월 10날이죠. 장중 고점이 2788로 지금 현재보다 한 40포인트가 넘지만은 20일 이동평균선이 강하게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은 오늘 갭으로 돌파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이틀 전에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 부각되기 이전 가격대까지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 그래서 양대 지수 모두 의미가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양대 지수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일본이 0.7% 상승 마감했고 대만이 0.3%, 중국 증시망 약보합이 0.09%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 배경을 보면은 미국의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요, 이번 달 17일이죠.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을 할 거다. 그래서 기정사실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인상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25포인트 인상 지지 언급이 나오면서 0.5%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긴축 정책 우려가 완화되는 그런 영향이었어요. 특히 국내 증시가 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던 부분은 MSCI의 CI가 이 러시아 주식에 대해서 신흥국 지수에서 독립시장으로 분류를 하면서 국내 증시의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대형주들의 동반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시장은 강세가 이어졌지만은 내부에서 흐르는 종목별 움직임은 상당히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났죠. 최근 주가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낙폭이 가대해서 바닥권을 다지는 종목군들, 바이오라든지 자동차들이 강세 모습이 나타난데요. 최근 상승한 종목군들 보면은 이 방위산업, 그러니까 방산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받았죠. LIG 넥슨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들이 혼조 마감이 되는 보합권 마감이 됐고, 또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됐는데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CS 윈드가 태양광 이제 풍력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전반적인 약세가 나타났고, 또 최근에 또 시장을 또 같이 동반적으로 동조화 모습을 보였던 위드 코로나 수혜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 검토 수혜주죠.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주들도 혼조 보합권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승고르기가 나타났고, 반대로 그동안 많이 빠져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종목군들, 특히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또 반도체, 특히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SK 하이닉스가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 시장 우리가 목표했던 우리가 요번에 지수 상승폭을 2830포인트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좀 더 높게 보느냐 낮게 보느냐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가격대 회복했고 또 긴축 정책 우려도 완화되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으로 지수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지수 가격대를 좀 높게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넘게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지난 10월 중순서부터 동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씀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이 상승 추세를 회복을 시켜주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끌고 나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이 아직도 격화되고 있다. 물론 오늘 밤 2차 회담이 열리지만은 양측이 타협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은 조금 지속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원유죠. 서부 텍사스산 이 원유 가격이 110달러를 돌파를 했죠. 한 2011년 5월 이후라니까 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1.88%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지겠지만 좀 완만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특히 이 선물 미결제가요 금일 만계약이나 급격하게 감소했죠. 근데 이 만계약이 감소를 했는데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보면은 겨우 564억 정도에 그쳤다. 그런 부분 봤을 때 새롭게,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상방을 보고 베팅을 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하방으로 베팅한 물량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급격하게 오늘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또 지수가 나흘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그죠? 아니면 월요일 좀 일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하락을 했던 원인이었던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 긴축 정책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좀 상승 흐름은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높게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에서 시장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러시아 MSCI 신흥국 지수 제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MSCI는 러시아를 신흥국 시장에서 독립시장으로 재분류하는데 이것이 9일 장 마감 이후부터 적용을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삼성증권에 따르면은 MSCI 이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3.28%죠. 중국이 32%, 대만이 15%, 인도가 15%, 그리고 한국이 한 11.95%네요. 근데 이 지금 MSCI 신흥국 지수 전체 추정 자금이 한 2200조라네요. 그러면은 러시아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외를 한다 하면은 그 부분만큼 이제 자기 지분만큼 이 비중만큼 이제 다 자금이 들어올 텐데요. 그렇게 했을 때죠. 뭐 어디서는 한 1조 원 정도, 좀 많게는 뭐 여기는 보면 한 8조 원 정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러시아 같은 그죠? 이런 부분. 근데 이 패시브 자금이 그러니까 이 MSCI의 이 추정 자금들이 이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코스피 200 지수의 비중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대로 그 비중대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오른쪽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카카오페이만
0.68 정도 하락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렇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이 하락 종목이 에코프로비엠, 위메이드, 리노공 세 종목 빼고 17개 종목이 상승을 하는 강세 모습이 나타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자, 오늘 보면요. 코스피 시장 쪽에서 등락 종목 수 보면은 상승 종목이 696개, 하락 종목이 183개. 그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상승 종목이 1097개, 하락 종목이 한 300개 정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늘 선방을 했다. 그 부분은 9일 장마감 이후에 러시아의 신흥국 시장에서 퇴출이 되면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시작하지 않나, 그죠? 그러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러한 부분들 수급적으로 개선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승 목표, 지수 요건 반등의 상승 목표를 좀 더 높여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자, 보면은 오늘도 전반적으로 지수가 뜨면서 전반적인 빨간색 부분 좀 전체적인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는데 그동안에 좀 못 갔던 반도체, 그렇죠? 월덱스라든지 유니셈이라든지, 그렇죠? 유진테크, 특히 제가 이제 이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2월 1월 달에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뒤늦게 빠진 종목군들이 있다 했어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종목 자체가 리스크로 인해서 빠졌다기보다는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빠졌다. 그러면은 뒤늦게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이 되찾으면은 빠른 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특히 SK 하이닉스, 한번 SK 하이닉스 주가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SK 하이닉스 모습을 보면요. 그렇죠? 자, 다시 어느 정도 지난 1월달 고점이 2월 17일날 13만 4천 장중 고점을 찍었는데 오늘 12만 9천 원, 그렇죠? 고점 대비 해봤자 3%밖에 안 빠졌어요. 종합지수만 해도 10% 좀 미만이죠. 지금 10% 넘게 빠졌다가, 자, 그러한 부분인데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얘네들이 시장을 주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모습을 봐도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8% 넘게 오르면서 또 연중 고점, 얘네들은 이게 사상 최고가 수준일 겁니다. 지금 이 95달러, 그죠? 95달러에서 98달러 사이가 역사적인 고점 수준까지 되어 오른다면 이 메모리,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그쪽 안에 포함된 것들이, 그죠?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주의 강한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국내와 같이, 그죠?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모습과 같이 상향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난 10월 12일 날 최저점을 찍고 상승 흐름이 나타났듯이 이 SK 하이닉스 종목이요, 그렇죠? 지난 10월 13일, 그러니까 미국 증시 다음 날 확인하고 움직인 거겠죠? 그리고 상승 추세 같은 모습, 이런 모습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최근 연중 고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시장을 주도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식구들,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 해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특히 이 지난 12월과 1월 달에 역사적 고점 수준에 머물렀던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삼성전기 스마트폰 부품주, 특히요 우리가 이제 이 삼성전기도 뒤늦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1월달 12월과 1월달에 19만원대까지 올라가서 하방 경직은 모습을 보이다 좀 뒤늦게 빠졌죠. 일단은 실적이 크게 개선이 돼요. 2020년에 9천억에서 작년에 1조 4,800억대, 올해는 한 1조 7천억대 정도 바라고 있죠. 특히 삼성전기가요, 삼성전자향, 그러니까 같은 그룹 내 매출 비중이 작년에 28.6%였어요. 크게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선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1% 정도, 또 이 카메라 모듈 쪽이었죠. 자동차 전장 쪽
기존 고객사인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대량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저수입 산업을 중단을 하고 고부가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죠. 자, 그 기판에 좀 투자가 좀 상당히 공급이 부족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해 한 1조 원 투자에다가 최근에 어젠가 그제 한 3,200억을 추가 투자한다 그랬죠. 거기에 따라서 성장세는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기죠. 그러면서 카메라, 스마트폰 부품진 파인테크닉스 상당히 움직임 양호하죠. 그리고 BH MC넥스 같은 중소형 종목으로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데 아직 이것이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됐다라고 보기 이르고 일단 바닥만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을 받은 K 콘텐츠 엔터주라든지 게임들을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먼저 올라가서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 맞추기가 또 끝나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시 시장을 주도한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을 팔아서 바닥한 종목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갖고 있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그동안에 또 바이오주들도 전혀 못 움직였죠. 오늘 삼성 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강한 상승 흐름과 오늘은 낙폭가대 종목이 반등을 강하게 줬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한 부분들이 키 맞추게 이루어지면 또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한다 해서 저는 뭐 계속적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을 한다 그러면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 중에서 반도체, 자동차, 자율주행 포함,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들, 5G 통신 장비주들 해서 여기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을 선택해서 한 30% 비중을 유지를 해 주시고, 또 친환경 에너지, 오늘 친환경 에너지 그죠? 오늘 좀 조정을 받았어요. 두산 부어셀도 0.8%, 하나솔루션이 2.8%, 전일 한 최근 2, 3일 크게 뜨면서 오늘 좀 조정받는 모습이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또 원전주가 최근에 강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그죠? 이 에너지 쪽을 해서 한 종목해서 뭐 많으면 두 종목해서 한 20% 정도로 우리가 이제 K 콘텐츠 종목, 바이오, 여행주, 위드 코로나죠. 뭐 화장품이 됐던 관광이 됐던 아니면 호텔이 됐던 뭐 이래서 그 종목 한 30% 한두 종목해서 한 30% 정도죠. 이러한 포트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또 이 시장에서 테마로 이슈로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요 종목군도 테마로 해서 뭐 한 5종목 내 그리고 기타 현금에서 한 20% 정도 유지를 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서 삼성전기 완전히 좀 바닥권의 움직임이에요. 지금요 보면은 한번 삼성전기 차트 모양을 볼까요? 그쵸? 지난 12월 말과 1월 달에 19만 9천가 20만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뒤늦게 하락해서 이 16만원 초반대 머물렀죠. 그쵸? 근데 실적은 올해도 상당히 좋다. 오늘 좀 뒤늦게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만 따라가진 마십시오. 지금 아직은요, 저는, 뭐 최근 나흘 연속 상승세가 있지만 좀 반등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코스피 기준으로 2830에서 조금 높이면 2900선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면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뭐 철저하게 좀 바닥권에서 좀 되돌림을 준다. 우리가 이 FOMC 회의, 그러니까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진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진바닥이 지난 1월 달에 저점이 2600포인트 위에서 바닥을 찍을지 아니면 깨고 찍을지는 모르지만은, 그죠? 이 3월 아니면 4월, 그죠? 아마 이 쌍바닥을, 진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어서 뭐 올라가는 거 따라 사기보다는 철저하게 기다려서 바닥권 16만원 초반대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매수를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위드 코로나죠. 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요. 예, 지난해 기준 사업분 매출 보면 호텔이 72% 가까이 됐죠. 카지노가 거의 20%. 죠. 여행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롯데 관광개발에서 좀 여행주 개념인데 여행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행사라는 개념이 강한데 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이 한 3%밖에 되지 않아요. 죠. 자, 근데 이 호텔 부분 지난해 11월 말이죠. 타워2를 오픈을 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이 1600개 객실을 그죠? 다 오픈을 하면서 그죠? 요번에 이 위드 코로나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조금 조기에 완화시키기로 검토를 한다 그러죠. 그러한 부분이면은 그죠? 수혜가 기대가 된다. 특히 이 지난해 12월 달에 호텔과 카지노 모두 흑자 전환에 그죠? 성공을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롯데 관광개발 위드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해도 주가가 안 빠진다. 우리가 한번 이 롯데 관광개발 한번 차트 모양을 보고 과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롯데의 관광개발인데 우리가 작년에 11월 달에 그죠? 접종, 그죠? 백신 접종이 70%가 넘어가면서 위드 코로나를 실시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10월 중순, 초순과 중순에 고점을 찍고 오히려 하락세가 나타났죠.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안정된 코로나 확진자가 일별 최대치가 나오는데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또 거래도 감소하고 즉 주가가 바닥권에서 14,000원대에서 18,000원까지 올라왔다. 근데도 옆으로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여기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매도를 했다라면 거래량 증가하면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 감소는 그죠? 금 매물들이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 롯데 관광개발 그죠? 뭐 17,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부담이 없지 않나 해서 좀 바닥권 종목 뭐 롯데 관광개발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14,000원에서 18,000원 그죠? 뭐 한 30% 정도 올라온 걸로 보이지만은 이 주봉이라든지 월봉상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하는 그런 종목군들로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야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롯데 관광개발 17,000원 전후 관심 필요해서 바닥권 종목들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너무 손실이 크신 종목군들은 아까 말씀드린 좀 지수가 어차피 지수로 인해서 시장 리스크로 빠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2,830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수준 내지 아니면 그보다 지금 흐름이 조금 양호하기 때문에 뭐 2,900포인트 그러니까 2,830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분할로 조금씩 줄여서 일부 현금이 전혀 없는 분들은 현금 확보 차원에서 좀 줄이는 것도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철저하게 바닥권에서 다지는 종목군들로 그것도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현대투자 유료원이 지금 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 그렇죠? 함께 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를 한번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